이재명의 국민주권 정부란 뭐냐? 민주화다 이거야. 국민이 주권인 정부, 국민이 주권인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 그러니까 관전 민비는 사라지고 이제 민존 관비 사상, 근엄 정신으로 머슴들을 우리가 일을 시키는 거다. 이 머슴들이 일을 잘하는지 잘 보자. 그런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뭘 했어요? 당원 중심의 정당 민주화,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래서 이 정당이 민주화돼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국토가 전체 민주화된다. 시민의회 또를 거쳐서 국민 발안이 되는, 그게 굉장히 국토 민주화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직접 민주주의 체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 강조드린 바대로 정치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사법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법원을 이렇게 분권화하고 분산화하고, 그다음에 참심제를 도입하고, 배심제를 영미식에서는 배심제를 하는데 실제로 참심제가, 저는 대륙식 참심제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판사를 증원하고 법 왜곡죄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앞으로 사법 민주화의 주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경사교국의 민주화, 그것을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지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어렵다. 다음 시간에는 경제 민주화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국민 주권 정부는 그 헌법 제1조, 10조, 34조 1항, 이것이 핵심이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그래서 인간을 뭘로 생각할 것이냐,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는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궁극적인 최종 주권자는 누구냐, 권력은 어디서 나오냐,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평등한데 존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으로서의 실존, 여기서 실존이라는 것은 이 세계에 대해서 어떤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간으로서 태어난다는 말이야. 그게 바로 실존적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이 세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 세계가 의미 없는 것이 돼버리죠.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것에 대해서도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물은 그냥 존재하는 것인데 인간만 실존하는 존재로서 존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실존적으로 평등하다는 거예요. 존엄하기 때문에. 여기 존엄은 그냥 존엄한 거지, 존엄에 무슨 등급이 있지 않아. A등급 존엄이 있고 B등급 존엄이 있는 게 아니라고. 다 똑같은 존엄한 상태로 인간이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헌법 34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이것은 10조에서 말한 것을 구체화한 거예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국가의 잘못이지 그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래서 국가에게 청구할 권리가 있어요. 이게 독일 사람이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져. 그래서 내가 유학 시절에 그 장애인 시설에 가본 적이 있어요. 무슨 다른 일로 해서 거기 갔는데 일반 멀쩡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설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설에 있나. 그러니까 장애인이든 뭐든 간에 좌우지간 지체장애가 있든 이런 신체적 장애가 있든 간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 그래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거기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야. 요즘 내가 이재명 대통령도 하고 더 이상 몰상식한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 있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잖아.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지난 3년을 생각하면 인간다운 생활을 내가 못했던 것 같아. 막 눈시울이 이 폭압적인 행태에 당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눈물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존적 평등과 현실에서의 기능적 불평등 사이에 큰 괴리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복지국가가 아직 못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경영학에서는 성과를 내줘야 돼요. 뭔가 성과가 있어야 이 평등과 불평등을 조화시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성과를 가지고. 그래서
그 조화를 하기 위해 조화를 시켜 가도록 그 의무가 지워진 기관이 바로 정부예요. 국가죠. 그런 공적 기관은 반드시 이런 인간의 실존적 평등과 기능적 불평등 사이를 조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존엄함으로 그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국가가 일해야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 내가 이걸 아주 그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게 귀가 따갑게 들어서 우리 머릿속에 이것이 완전히 장착되어야 돼요. 인간은 존엄한 존재인데 그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국가다. 그래서 국가는 반드시 그 의무를 실행해야 된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국가는 윤석열처럼 된다. 윤석열이 파면되고 윤석열의 한 짓 봐. 완전히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만 해왔잖아. 3년 내내 그 짓을 했어. 그러니 내가 얼마나 불안해. 내가 민감한 사람이거든. 얼마나 불안해. 근데 이제 두 다리 벗고 자는 거야. 그러니까 막 12시까지도 잠이 안 오고 그러는데 지금 10시 반에도 잠이 와. 잠 자고 그래.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야, 이게. 그 마음을 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아실려나 모르겠어. 하여튼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회 곳곳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다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내가 지금부터 얘기하겠다. 사법부에 한해서. 우리 사법 체계는 내가 여러 번 이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게 10년마다 OECD에서 이거 갤럽에 시켜가지고 이거 조사를 합니다. 각국을 다 조사하죠. 그러니까 2010년에서 2020년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32%에서 22%로 국민적, 시민적 신뢰도가 추락했어요. 10년서부터 20년까지. 앞으로 이제 5년 후에 2030년에 가서 다시 OECD가 조사하겠죠. 그러면 여긴 2021년에 나온 자료가 2020년까지 조사한 거니까 그럼 2031년에 이제 OECD에서 발표하겠죠. 그러면 2020년에 우리의 상태와 2030년에 우리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주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들어서서 이 신뢰도를 확 올려야 됩니다. 신뢰도를 올리는 방법을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비교하고자 하는 독일은 어디냐? 저 70%가 있어. 우리는 22%가 안 돼. 그러니까 법원의 신뢰도가 사법부의 신뢰도가 사법체계의 신뢰도가 국회가 우리는 제일 그 혐오하는 것이잖아. 국회보다도 훨씬 낮아. 그러니까 헌법기관 중에 가장 신뢰도가 낮은 게 어디냐? 법원인 거야. 법원이 썩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데 법원이 독일은 어떻게 70%의 인기도를 얻어요. 시민들이 이렇게 신뢰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내가 늘 얘기하는 스위스는 어때? 넘사벽이지. 83%의 신뢰도야. 압도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적어도 탑 10에는 들어가야 된다 이거야. 2030년에. 탑 10에는 들어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왜 여기 이렇게 밑에서 비참하게 추락해 있냐? 슬로바키아, 칠레 이런 나라보다 같은 그룹에 있는 거야 지금. 맨 마지막 멕시코, 콜롬비아, 한국, 슬로바키아, 칠레. 말이 돼 이게? 아니 조희대한테 물어봐. 이게 말이 되겠냐고.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질문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 법원이 뭐가 없느냐? 국민 주권 사상이 없는 거야. 국민 주권주의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법원이. 사법부가. 사법체계가. 국민이 개입되지 않아. 모든 최종 권력은 최고의 주권자는 그가 가지고 있는 최종 권력자가 이 사법체계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어. 국회도 손을 못 대고 있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어.
그러니까 이 꼴이 된 거야 이렇게. 그냥 혼자 내 꾼저 니들 마음대로 해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국민 주권 사상이 없기 때문에 법원, 사법부, 사법체계가 이 꼴이 된 거야.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를